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느덧 50대에 접어든 평범한 여성입니다. 지천명이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터득한다고들 하는데, 아직은 저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힘든 일이 생기면 마냥 우연하게만 대처하기는 어려운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남아있고요. 나이를 먹으면 자연히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든 일이 쉽지만은 않게 느껴지는 걸 보면 아직 저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결혼한 이후로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내 새끼, 내 남편 돌보는 일을 내 업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저 역시 살면서 눈물 흘릴 일도 화날 일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들 사는 것처럼은 살면서 새끼 자라는 마음을 뿌듯하게 바라보고 함께 자식 낳아 키우던 남편과 서로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어왔습니다. 남편하고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부부로 서로 지지고 볶고 살아오며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저 사람에 대해 모르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하나만큼은 결국 제게서 돌아설 일 없는 제 편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살면서 소소하게 서운할 일이나 마음 다칠 일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아니면 제가 좋은 시절 다 가고 나이 먹은 아줌마가 된 나를 이렇게 보듬어 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나 생각했죠. 하지만 수십 년을 곁에 두고 본다 해서 사람 은밀한 속내까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세상 누구도 그걸 자신할 수는 없는 법인데 이건 역시 제가 오만했던 탓이겠죠. 살면서 제가 이런 벌을 받게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잘못 저지르며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라는 것이 이렇게 뼈아프다는 것 또한 이 나이를 먹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껏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하자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남들 흥미 끌 만한 재미나고 다채로운 인생을 살아오지를 못했어요. 그저 고만고만하게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딱히 틀 것도 대단한 재주도 없는 평범한 학생으로 자라왔고 자라서는 취직하여 남들 같은 소시민으로 월급 받아가며 살아오다 역시 저처럼 평범한 사람 만나 결혼해 아이들 낳은 이후로는 한 남자의 아내로 두 딸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을 돌리면 주위에서 어디에서나 볼 법한 아이 엄마가 바로 저 같은 사람이겠죠. 평범한 사람도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니 제 나름대로는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키운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에 큰 불화 없이 남편과 잘 지내고 아이들 크게 사고치지 않아 이만하면 소갈이 많이 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매달 아이들 교육비며 빠듯한 생활비에 어떻게든 허리 졸라매겠다며 애쓰는 생활이 쉽지는 않았어도 이만하면 큰 어려움 없이 가족들과 단란하게 잘 살아왔다고 믿고 살았어요. 주변에서는 남편이 한눈을 팔고 두 집 살림을 차려서 이혼을 한다느니 자식 새끼가 워낙에 사고를 거하게 치고 다녀서 무자식이 상팔자라느니 하는 굴곡이는 사연들이 넘쳐났지만 그래도 저희 가정에서는 그런 큰 분란 일어나는 일 없다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가족 구성원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들 자기 자리에서 제 목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보듬는 소중한 가족이었죠. 그야말로 평범하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랬던 저희 가족의 삶이 급경사를 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갑작스런 암 발병에서부터였습니다. 요새 암이야 워낙 흔한 질병이니 40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남편과 저 두 사람 모두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건강에 자신을 하는 편입니다만 남편은 저보다도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제 모친이자 저에게는 시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남편이 어릴 적부터 강골이었다며 통뼈 소리를 어지간히 듣고 자랐다며 그걸 나이 50이 되어서까지 자랑스레 말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은근히 튼튼한 당신 아들 자랑을 서슴지 않으셨고요. 너 요새 처나이 먹고도 저렇게 강건한 남자들 잘 있는 줄 아니? 젊을 때야 나이 어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쟤도 나이가 중년에 들어섰는데 요새 여자들 서방 골골대는 거 수발하느라 애 먹는 거 생각하면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딱히 몸 약해서 배우자 고생시키지 않는 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 뭐 저렇게까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생색을 다 내나 싶기는 했지만 어찌 되었든 아이들 아빠이자 제게는 남편인 저희 집 가장이 저렇게 아픈 데 없이 튼튼하다는 것만큼은 감사해야 할 일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주변에 저와 비슷한 연배 사람들이 암이니 뇌졸중이니 꼭 한 사람씩은 심각한 질병 때문에 가게가 휘청거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에 돈도 제일이 아니고 명예도 제일이 아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뻔해서 하나마나한 소리 같겠지만 그걸 세월이 갈수록 정말이지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나름대로 건강에 자신하던 저 역시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몸 구석구석 여기저기 조금씩 고장이 나는 것이 느껴지는 게 이러다가 우리 딸내미들 시집가서 손자보기도 전에 내 새끼들한테 짐되지 싶어서 위기감에 운동까지 시작하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당신도 하는 김에 나랑 같이 운동 좀 하자니까. 아이, 나야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것만 해도 충분해. 당신이나 열심히 해. 나같이 타고난 사람이 뭐가 걱정이야? 건강에 타고난 게 어디 있어? 이왕 저 운동 시작한 김에 남편 설득해서 같이 운동해 보려고 제 딴에는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들은 척도 하지 않던 남편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때까지는 저보다 기운도 훨씬 좋고 감기 한번 잘 걸리지 않은 남편이었으니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 남편의 암 발병 소식은 저희 가족 중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진단명은 대장암이었습니다. 반드시 개복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자세한 것은 수술해서 조직을 떼어보아야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혹시 전이된 곳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지만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 암 초기는 아니었다는 소리였죠. 여보, 나 어떡해. 우리 애들 아직 대학도 안 갔는데 우리 나은이 다은이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어떡해. 이러다 나 죽으면 정말 어떡하지? 왜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해? 선생님께서 초음파상으로는 어디 전이가 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셨잖아. 그 정도로 심각하신 것 같으면 더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하셨겠지. 당신 만날 강골이라고 자랑하던 거 기억 안 나? 수술 잘 받고 회복 잘하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 좀 울어. 평소에 유쾌한 성격에 다소 철이 없다 싶을 정도로 속이 없어 보였던 남편이었기에 암 걸렸다는 소리 듣고 공포에 질려 우는 남편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그 사람 우는 걸 보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항상 웃는 상이던 사람이 자기 죽으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매달려서 어린애처럼 우는데
그걸 보는 제 가슴이 찢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날벼락이었어요. 남편이 평소에 건강한 사람이었기에 만약 암이 걸린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먼저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 남편이 암이라니. 요새 암이 워낙 흔한 질병이라고는 해도 그렇다고 해서 암이 또 가벼운 병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술 잘 받고 치료 잘하면 완치되시는 분도 많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약 잘 써가며 오랫동안 잘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그게 제 남편의 일이 되니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자기 암 걸린 걸 알고부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남편을 보니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남편 불안한 마음을 덜어주려고 이리 달래보고 저리 달래보아도 자꾸만 약한 소리만 하는 남편 때문에 저까지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 애간장이 다 녹아버릴 지경이었어요. 여보, 나 버리면 안 돼. 나한텐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 나 버리면은 나는 정말로 못 살아. 나 진짜 버리면 안 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당신을 버리기는 왜 버려? 당신 정말 나 그 정도 인간으로밖에 안 보여? 내가 설마 내 남편 병들었다고 버리고 애들만 데리고 내빼기라도 할 것 같아? 그럴 생각할 것 같으면 정신 차리고 수술 잘 받고 얼른 회복할 생각이나 해. 하다 남편이 저런 소리까지 했을 때는 저도 참다 못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렇게 마음 약한 소리를 다 할까 싶다가도 순간 저 사람한테 내가 그동안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나 괘씸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시집와서 저 사람한테 부인으로서 해야 할 노릇 못한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병에 걸려 약해진 마음이 말을 걸러내지 못해 그랬는지는 몰라도 내심 저게 저 사람 진심인가 싶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흔들려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입원해서 남편 수술이며 앞으로 투병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일인데 벌써부터 동요하는 남편 따라 저까지 흔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 약해질수록 곁에서 굳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흔들리면 저 사람 역시 지금보다 더 많이 흔들릴 테니 나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다짐했죠. 시어머니 역시 청천벽력과도 같은 귀한 아들의 암 발병 소식에 하늘을 잃은 것 같은 절망적인 얼굴이 되셨습니다. 아이고 석주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아들. 어쩌다가 그렇게 고약한 병에 다 걸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너무 오래 살았어. 내 새끼가 암 환자라니. 병이 오려거든 다 늙은 나한테나 올 것이지. 아직 앞길 구말린 너한테 이게 무슨 일이라니. 당신 아들 붙잡고 서로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을 차마 건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의 암 소식은 저희 가족 전체의 비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붙들고 꺼이꺼이 울고 있는 모자 옆에서 역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제 어린 두 딸아이 어깨를 힘껏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족끼리 서로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남편과 한참을 붙잡고 울던 시어머니가 눈물로 퉁퉁 부은 눈으로 절박하게 저를 바라보며 제 양손을 꼭 부여잡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미야, 이제 우리가 믿을 사람은 너뿐이다. 환자도 환자지만 옆에서 돌보아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생사가 갈린다고 하더라. 나 이렇게 우리 석주 보낼 수는 없다. 어떻게든 살려내야 해. 어떻게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 별일 없을 거예요. 수술 받고 치료 다 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씻은 짓이 나을 테니까 어머니도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어머니 저한테 항상 자랑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강골도 저런 강골 없었다고.
잘 이겨낼 거예요. 입원도 하기 전에 멘탈이 와르르 무너진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다독거리느라 정작 제 마음 추스를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딸아이들이 어떻게든 엄마 힘이 되어주려고 옆에서 발만 동동거렸지만 그 어린 것들에게까지 짐을 더할 수는 없었어요. 당연히 남편의 간병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2번 고민할 문제도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에서 곁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반대의 상황이라도 남편 역시 제게 그러할 것이라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솔직히 남편이 간병하며 돌보기 그리 쉬운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수술을 받게 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남편 성격이 많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졌거든요. 아무래도 수술 부위가 대장 쪽이다 보니 수술하면서 장을 일부분 절제하기도 했고 화장실 가는 것도 전보다는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소화가 예전처럼 쉽지 않은 데다 거동도 불편해졌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먹는 것도 자꾸 꺼리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환자가 잘 먹어야 낫는다는 당연한 상식이지만 먹으면 그만큼 화장실 가야 하는 게 사람 신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장실 가는 게 괴로워지다 보니 먹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러니 체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면역력은 떨어지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는 제 속이 바짝바짝 마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든 한 술이라도 남편 입에 더 떠 넣어 보려고 해도 그럴 때마다 아주 앙칼지게 화를 내는 남편이었습니다. 됐다니까 그러네. 속에서 더 안 봤는데 뭘 자꾸 들이밀어. 그래도 한 술이라도 더 떠야지. 당신 살도 너무 많이 빠졌고 독한 약 견디려면 먹어서 체력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 내가 하기 싫어서 그래?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성가시게 잔소리를 해? 그러면서 어떻게든 한 술이라도 더 먹게 하려고 간절하게 제가 내민 숟가락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 간병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모습들을 경험하며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렇다고 아픈 사람하고 서로 삿대질 해가며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밖에 나와서 속상한 마음에 훌쩍이고 있으면 같은 병실에서 간병하시던 환자분 가족들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시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아이고 고생 많아요. 물론 환자들만큼 괴로운 사람이 또 있겠냐마는 옆에서 간병하는 게 그게 오죽이나 몸 축나는 일인가. 환자들 힘들어하는 거야 당연하다고 쳐도 그때 아저씨도 참 성격이 유별납디다. 아주머니가 고생이 많으시겠어. 아픈 사람 곁에서 저렇게 청성을 다해주는 사람 있다는 것도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나도 환자지만 가끔 가다 보면 참 너무하다 싶어. 항암 치료한다고 머리가 다 빠져서 모자를 쓰신 환자분이 운동 나오셨다가 저를 위로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남편과 같은 병실 입원하신 분들께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당신들께서도 참 쉽지 않은 상황에 계신데 저까지 신경을 써주시다니. 아무리 요새 세상이 각박하다고는 해도 사람 인심이 다 죽은 건 아니구나 싶어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빠 간병하느라 엄마 몸 다 축난다며 여러 번 제 대신 남편을 돌보겠다고 나셨던 딸들도 남편의 투병 생활이 수년 동안 이어지자 그만 제 아버지에게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아빠 아프신 거 아니까 직접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빠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벌써 몇 년을 온 식구들이 자기 생각만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야 가끔 와서 하는 거니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잖아. 너무 그러지 마. 아빠가 오죽이나 힘들면 저러시겠어? 누가 힘든 거 몰라? 우리도 몇 년을 참았잖아. 엄마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아빠 저러면 안 돼.
딸들의 원망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아픈 아빠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딸들에게 남아있지 않을까 봐 그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고들 하더니 이래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건강이 온전치 못한 것도 서러울 일인데 그러한 문제로 가족들 사이까지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가슴에 맺히는 것이 있을 때마다 더 참았던 것 같습니다. 수술 받고 항암도 받고 그러면 금방 완치 판정 받을 줄 알았는데 벌써 몇 년째 이러고 있으니 석주 제가 얼마나 몸도 마음도 지치겠어. 그거 어미 너 아니면 누가 다 알고 받아주겠니? 힘들더라도 네가 좀 더 이해를 해줘야지. 남편 폐악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 그걸 시어머니라고 모를 일이 있었겠습니까? 판정받은 초반만 하더라도 남편 입원한 병실을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시어머니도 슬슬 문병원은 빈도를 줄여가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어요. 하지만 남편 하는 꼴을 보면 제가 못해 먹겠다며 때려치우고 도망이라도 갈까봐 그건 걱정스러우셨는지 제 눈치를 보시면서도 당신 아들 편드는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투병 생활이 길어지고 있으니 투병과 간병으로 서로 지치기도 했지만 술술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저희 부부 모두 암보험 든든하게 들어놓아서 진단금을 넉넉하게 받았으니 망정이지. 남편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질병 휴직으로 처리되었던 남편 직장은 사실상 그만둔 거라 봐야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어질지 모를 투병 생활을 하면 가슴이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을 몇 년이라도 더 한다 치더라도 남편이 건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보장만 있다면 두 번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너무 고생시키지? 내가 당신한테 죄인이야, 죄인. 한창 날카로울 때는 제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지만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죄하는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 약한 모습 볼 때마다 저는 또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단순히 사람 몸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력까지 약하게 만들다니 참 고약한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수년의 간병 끝에 드디어 남편의 암이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저희 부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번에 새로 투여한 신약이 확실히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정말입니까, 선생님? 네, 이대로라면 얼마 안 되어 퇴원도 기대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료진의 입을 통해 나오는 희망적인 소식에 남편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반 항암 치료 몇 번 후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만 듣다가 처음으로 얻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심지어 사람이 초주검이 되도록 독한 항암 치료를 마쳤는데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이야기까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대로 죽기엔 너무 억울하다며 병실이 떠나가도록 우는 남편 오열하는 소리에 같은 병동에서 저희 집안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안 좋은 소식만 내리 들어오던 저희가 기쁜 소식을 듣게 되자 주변에서 다들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체력 열심히 끌어올려서 치료 잘 받고 퇴원만 하시면 되겠네. 아저씨, 아줌마한테 진짜 잘하셔야 돼. 몇 년을 아픈 사람 옆에서 큰 소리 한번 안 지르고 저렇게 극진하게 간호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이야? 아줌마가 부군 살려내셨구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전히
암 때문에 힘든 입장이시니 선뜻 축하의 말을 건네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같이 그렇게 좋은 말씀만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듣게 된 남편의 극적인 호전 소식에 가족들 역시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다. 아빠 다행이에요. 그래, 내 새끼들. 내 새끼들도 고생이 정말 많았다. 아이고 석주야, 엄마는 너 이렇게 다시 일어날 줄 알았다. 그럼 네가 누구 아들인데. 창하다 내 아들. 남편 온몸을 투덕이며 시어머니 역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딸아이들이 엄마 몸보심 시킨다며 정성껏 싸준 도시락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작은 딸 녀석이 볼멘 소리로 이러더라고요. 할머니도 참 너무하신다. 그동안 아빠 옆에서 간병한다고 몇 년이나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오고 아빠 옆에서 간이 침대에 쭈그려 자면서 고생한 엄마가 옆에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고생했다는 소리 한마디를 안 해주시냐? 너도 참 아직도 할머니한테 그런 걸 기대해? 저희 딸아이 둘은 남편 간병 시작한 이래 제 아빠나 할머니에 대한 실망감이 적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아까 남편한테 그렇게 축하 인사하면서도 시어머니로부터 별 말 한마디 듣지 못한 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뭐 이런 꼴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그저 남편 호전되었다는 소식이 기뻐서 그 정도야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너무 그러지들 마, 얘들아. 오늘 기쁜 날이잖아. 기쁜 날에는 기쁜 마음만 가지고 있자. 그래. 아빠 얼른 나으셔서 퇴원하시면 이제 엄마 고생할 일도 좀 줄고 잘된 일이지. 그럼 잘된 일이지. 그날 저녁에 남편도 제 손을 꼭 잡고 이러더라고요. 당신 애 많이 썼어. 나 당신 아니었으면 아마 진작 죽었을 거야. 안 먹겠다고 하는 내 입에 밥이라도 한 술 더 넣어준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겠어? 그러면서 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제게 고맙다고 말하는 남편이었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오늘만 같아라 싶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간병하면서 서로 감정 상할 일이 부지기수였는데 이리 기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언제였는지 모를 정도로 실로 오랜만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고생이 끝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죠. 김선희 씨 되시나요? 네, 제가 김선희 맞는데요. 네, 여기 검진 받으셨던 병원인데요. 재검 받으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렇게 한창 들뜬 마음으로 지내던 와중에 얼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만 섬뜩해졌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지만 말입니다. 얼마 전 습관처럼 해두었던 건강검진 결과 암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이제 남편 호전된다는 소식 듣고 조금만 더 상태 나아지면 퇴원할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이젠 제가 암이라뇨. 하늘이 무심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가 있나. 세상에 어쩜 이렇게 내게 가혹할 수가 있나.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까지 환자가 될지도 모른다니. 아직 재검받으러 가지도 않았는데도 무서워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남편의 암투병을 가장 지척에서 지켜본 곳이 바로 저였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암 걸린 이후로 제게 모질게 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걸 화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견뎠던 것은 그런 고통을 몇 년씩 겪는다면 나라고 제대로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추근지심에서 그랬던 것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제가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만 눈을 질끈 감았어요. 정신적인 충격이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주마등처럼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더군요. 자꾸만 기분이 바닥을 치려고 하는 걸 간신히 끌어올리려 했었습니다. 그럴 것 없다. 이제 겨우 검사 받아보라는 건데 거기다 내가 혼자도 아니고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만 할 이은 내 새끼들이 있었고 병에 걸렸어도 서로를 의지하며 수년을 버텨온 남편이 곁에 있는데 내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한들 함께 의지하며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암에 걸린 게 맞았어요. 곧 입원을 해야 했기에 더는 가족들에게 숨길 수가 없어 남편에게 처음 제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소리를 듣고 한참을 입도 떼지 못했어요. 어떻게 당신까지 암이...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나 씩씩하게 치료 잘 받을 거야. 혹시나 당신 내 소식까지 듣고 상태 나빠질까 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당신도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고 밥도 더 잘 챙겨 먹고 부지런히 움직여서 얼른 나아야 해. 알았지? 여전히 얼이 빠져 보이는 남편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아두었습니다. 이제야 좋은 소리 좀 듣게 되었는데 마누라 암 걸렸다는 소식 듣고 상황이 악화되기라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것보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남편 마음이 약해질까 그게 더 걱정이었나 봅니다. 저도 참 사람 속을 몰라도 너무 몰랐네요. 너 암이라면서? 남편에게 저 암 걸렸다는 소식 전해 들은 후로 시어머니가 시댁에 호출을 하셨기에 가봤더니 시어머니 말투가 날카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그 소리 들으셨다길래 저 몸보신이라도 시켜주려고 부르신 줄 알았어요. 뜻밖의 가시돋친 말투에 순간 저는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한 집안에 암 환자가 둘이라니 집안에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당신 아들 암 간병한다고 수년을 희생한 며느리 암 걸렸다고 걱정하는 말투가 결코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게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신감에 입을 연 제 턱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하려고 저 부르셨어요? 어머니,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제가 그동안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데 걱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제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안 그러게 생겼어? 겨우 내 아들 살려놨더니 이제 아들이 며느리 간병이나 하게 생겼는데? 간병을 하면 뭐요? 그동안 제가 그 사람한테 해온 게 얼마인데 마누라가 아프다고 하면 남편이 간병 좀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내 아들 며느리 간병이나 시키려고 목숨 걸고 낳아놓은 줄 알아?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그 꼴은 못 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그동안 당신 아들 살려놓은 게 누굽니까? 그 폐악을 군소리 한마디 없이 받아주면서 제 자식 여기까지 살려놨더니 어떻게 저한테 저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저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은혜를 갚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아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파렴치한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 아니면 저 사람 저만큼 절대로 호전 못 됐어요. 당신 아들 다 살려놨더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도 부모니까 알 거 아니냐. 너 같으면 네 새끼가 마누라 간병하느라 인생 갈아 넣는다고 하면 좋은 소리 나오겠어? 저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벌써부터 아픈 며느리 당신 아들 짐덩어리 취급하는 시어머니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뜩이나 암 걸렸다는 소리에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불안하기 짝이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거기서 더 있다가는 정말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왔어요. 길거리에서 누가 나를 쳐다보든지 말든지 서러움에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내 희생이 정말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일이었나 생각하니 너무 분하고 서럽고 외롭고 세상에게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남편마저 저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얼마 전 제게 살려줘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던 남편이었는데 설마 남편까지 나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간신히 마음을 달래고 눈물을 그쳤습니다. 결국 갈 곳은 또 남편의 병실뿐이더군요. 울어서 잔뜩 쉰 목소리에 얼굴이 엉망으로 부어있는 저를 보는 남편 얼굴에 놀란 기색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 어미한테 상황을 전해들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 얼굴에 암 걸렸다는 자기 마누라한테 자기랑 이혼해서 갈라서라는 얘기했다고 제 모친에게 분노하는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니? 너도 암 걸린 마누라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선뜻 입을 열지 못하지만 제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남편놈 마음이 어찌나 더 잘 읽히는지 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이윽고 입을 연 놈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나는 이제 병원이라면 지긋지긋해. 당신도 지켜봤으니 알 거 아니야. 나는 못해. 내가 암 걸린 것도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암 병동에서 간병까지? 나는 못해. 나 암 걸린 여자는 싫어. 배신감을 느끼다 못해 기가 막혀서 그만 웃음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참 대단한 인간이다. 나 암 걸렸다는 소리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쩜 손절도 이렇게 빠른지. 내가 헛짓거리를 했구나. 헛짓거리를 했어. 이제 좀 살만하다니까. 몸가라 간병을 한 나 같은 건 없어도 되겠다 싶디? 검은 머리 짐승 걷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구나. 비난의 말을 늘어놓고 있는 저를 보면서도 한마디 대꾸도 않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제 놈이 아무리 염치가 없다 하더라도 저한테 대꾸해서는 안 되죠. 같은 병실 사람들도 심각한 기류에 미동도 하지 않고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내 팔자가 기고하고 기가 막혀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하더군요. 그래, 몇 년을 나한테 간병 받아놓고도 나 암 걸렸다는 소리에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는 놈을 내가 뭘 믿고 뭘 기대하겠어?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주마. 너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으니 내 어리석음의 대가라고 생각하련다. 사실 그건 폭이나 다름없었어요. 건강 잃고 사람까지 잃고 나니 차라리 그냥 딱 죽어버렸으면 싶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거의 이틀을 죽은 듯이 잠만 잤습니다. 심상찮은 엄마 기색에 딸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지만 정말 손도 까딱 못하겠더라고요. 이대로 그만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당장! 며칠 제 눈치만 보던 아이들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모습으로 저를 닥달했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제 아버지와 할머니를 추궁하다 남편 병실 사람들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만 겁니다. 인간도 아니야. 진짜 인간도 아니야. 엄마, 왜 이러고 있어? 그따위 인간 이혼하고 없는 셈 치고 살면 되지. 엄마한텐 우리가 있잖아. 엉엉 울면서 제 편을 드는 아이들도 얼마나 제 아빠와 할머니한테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미 그 둘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그만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아이들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울지 마.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엄마 살려줄게. 울지 마.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내 새끼들만은 내 곁에 있어 주겠다니.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싶었어요. 아무렴 살아야죠. 누구 좋으라고 제가 포기를 합니까? 이혼한다고 인생 끝장나는 것도 아니고 생때 같은 내 새끼들이 있는데 절대로 안 죽겠다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제가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된 병원은 남편이 있는 병원이었어요. 그 금수만도 못한 모자 생각하면 근처에 얼씬도 하기 싫었지만 워낙 암으로 권위가 있는 곳이기도 했고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피하려면 자기들이 피해야지. 제가 피할 일도 아니잖아요. 천만다행으로 정밀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희망적이었습니다. 양손에서 제 손을 부여잡은 딸들과 정밀검사 결과를 들으면서 세 사람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다행히 초기에 일찍 발견하셔서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개복수술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내시경으로 종양 부위만 도려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정말 개복 안 하고 그렇게만 해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종양 크기가 크지 않고 다른 장기와 맞물리지도 않아서 제거하는 데는 까다롭지 않는 부위라서요. 제거 수술만 하시면 상태 지켜보시면서 항암 여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남편 때문에 암 걸렸다는 소식에 최악까지 가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도리어 어리둥절할 정도였어요. 옆에서 저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딸들을 보자 그만 스르륵 몸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그날 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어지러웠던 마음이 차츰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졌다니 며칠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인간 도리를 저버린 행동에 절망하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 곁에 오래 머물러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또한 벌어질 일이었겠죠. 암에 걸린 것이야 누가 반길 만한 일이었겠습니까만 그렇다고 아주 얻은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은혜를 베풀어봤자 돌려받지도 못할 인간들에게 더 이상 내 귀한 인생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이미 이혼을 결심한 저였어요. 부부 공동 재산이며 정리해야 할 것들이 여럿 있었지만 한 번 결심한 이상 빨리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 마음 먹고 나니 저한테 그렇게 간병 받아놓고서도 병든 마누라 가차없이 버린 놈과 단 하루도 부부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얼굴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정리하려면 피할 수 없었기에 퇴원을 준비하던 남편 병실로 찾아갔어요. 저도 없으니 당연히 옆에 있어줄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정신이 나갔나? 어떡할 거야? 이제 어떡할 거냐고? 병실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틈을 헤치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 멱살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말 맞다나 정신이 나갔는지 눈이 까지 뒤핀 남편이 주위 눈치도 안 보고 패악을 부리고 있었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경솔하게 입 함부로 놀려서 이제 마누라 도망가게 생겼는데 나 간병은 누가 해주냐고. 나 암 다시 재발했다는데 나는 누가 돌봐줄 거냐고. 아이고 나라 이놈아 나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대요? 암 걸린 여자 싫다면서 몇 년을 제 병수발 지극정성으로 들어주던 마누라 매몰차게 버릴 데가 엊그젠데 그 사이에 저 모르게 암 재발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하늘이 아주 무심하지는 않으셨구나.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놈 저게 자기 암 재발 소식 듣고는 이제 간병시킬 마누라도 없으니 그만 눈깔이 뒤집어져 제 어미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혀도 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다 있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차짐 아줌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는 걸 이 병동에 모르는 사람 없는데 천벌 받은 거야. 암 걸린 마누라한테 병수발 못 받는다고 제 어미한테 행패 부리는 걸 봐. 저게 인간이야? 암 환자분들이나 곁에서 간병해 주시는 보호자분들이나 같은 처지에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만행이었죠. 그렇게 주위 수군거리는 소리에 그제야 주변 두리번거리던 남편놈이 그 꼴을 기가 차서 보고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로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엄마가 자꾸 옆에서 바람을 넣길래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나한테 당신 말고 누가 있겠어? 당신 없으면은 나 진짜로 죽어. 이번엔 진짜 죽을지도 몰라. 저를 지옥까지 처박았던 게 바로 며칠 전인데 헐레벌떡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놈 꼴을 보게 되다니 이렇게 말 몇 마디로 자기 받아줄 거라고 기대라고 하고 있는지 완전히 상황이 반전된 놈과 제 처지에 저도 모르게 시원하게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거 참 잘된 일이로구나. 나 암 걸렸다니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하자는 소리를 하더니 네가 생각해도 너 같은 놈 돌봐줄 인간은 나뿐이더냐? 그런데 어쩌지? 나도 이제 더는 병들고 은혜도 모르는 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너 같은 놈 간병한다고 내 인생 허비할 생각 없는데? 업보가 참 빨리도 돌아오는구나. 네 놈이 천벌을 받는구나. 나 이제 너 같은 놈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너 암으로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꺼져! 아이고, 어미야, 이러지 마라. 얘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불쌍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귀한 아들 병든 며느리 수발 죽어도 못 시키겠다면서? 내가 당신 병수발 독박 쓸까봐 이러는 거 모를 줄 알아? 어미나 아들놈이나 똑같은 것들이. 니들은 금수도 더럽다고 피할 것들이야.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니들 같은 것들하고 미쳤다고 엮이겠어? 니들 본성이 이런 인간들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살리려고 간병하지도 않았어. 니들 같은 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사회의 이득이야.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제 나는 살았는데 저놈은 다 죽어간다고 생각하니 통쾌하다 못해 아주 신명이 나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사정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더 들으라는 듯이 남편놈과 시어머니란 여자 있는 대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 광경 보고서에는 암 환자분들과 간병인들이 죄다 제 편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모자 행각에 마치 자기가 당한 일이라도 된 듯 분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이나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았겠어요? 그들 역시 이런 인간들에게 저 같은 취급받는 것이 가장 끔찍하게 여겨졌겠죠. 한마음으로 제 편이 되신 분들이 손가락질을 하신 탓에 소문은 널리 널리 번져가기만 했습니다. 이제 저것들이 사람 아니라는 걸 적어도 저것들 아는 사람 중에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것들 아주 제대로 공개망신을 준 이틀 뒤 종양을 말끔히 제거한 저는 퇴원 허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상태가 경미하여 종양 부위 제거한 것으로 별도의 항암 치료도 받지 않았어요. 암이라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한 거지 마치 내시경 검사 중에 혹이라도 떼어낸 듯 비교적 간단하게 지나가고 몸에 무리가 적었으니 회복도 빨랐습니다. 그렇게 퇴원하던 날 일부러 남편놈 병실에 보란듯이 찾아가 약이라는 약은 있는 대로 다 올려놓고 왔어요.
나는 이제 태어나는데 너는 언제 다시 세상 빛을 보려나? 나 없어도 아들 끔찍히 생각하는 모친이 몸 갈려가며 간병해 주실 테니 좋겠네. 모자가 손 꼭 잡고 사이좋게 안병동에서 아주 즐겁게 보내세요. 여보, 여보, 어미야. 천인공노할 갖가지 이혼 사유가 화려하게 작성된 이혼소장을 떡하니 병상 위에 올려두고 후련한 마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 놈은 이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또다시 그 끔찍한 투병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에 절망할 것이고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한 제 자식 폐악을 며느리 대신 온몸으로 받아내게 될 터이니 지옥 같은 간병 체험을 하게 되겠죠. 어디 그때가 되었어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제 아들 타령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다른 곳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몰라 건강검진은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전히 이상 없이 깨끗하다는 소견을 들었고요. 딸들과 셋이서만 이사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생활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남편이란 돌아서면 그저 남의 편일 뿐이라는 걸, 생사 여부를 안타까이 여겨줄 가치도 없는 인간, 빠르게 정리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들이 벌인 일이 보통이 아니니 제가 작정하면 훨씬 더 괴롭게 만들어줄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투병하는 사람 길게 제 시간과 노력까지 더 들여가며 지저분하게 시간 끌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루라도 저와 아이들을 위한 인생 더 사는 것이 제게 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도 몸 관리 열심히 해서 우리 딸들 시집가서 아기 낳는 것까지 다 보고 천수 다 누리다 갈 생각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